자, 6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뭐 자택 그리고 저는 좀 이게 신기한 게 그 부인 있죠. 부인 이모 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대요. 그리고 오늘 좀 네. 히트는 네. 차남의 대방동 아파트의 수사관을 보는데 거기에 김 의원 부부의 귀중품들이 보관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 금고가 있다요. 개인 금고가 또 오늘 또 이게 그러니까요. 키워드가 됐어요. 지금 다들 이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수사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글쎄요, 경찰 입장에서는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뭐 동작경찰서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서울청 공공범죄 수사대잖아요. 예. 이러면 경찰 중에서도 에이스가 모여 있는 데가 서울청에 이러한 특수범죄 수사대인데 예. 그러니까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경찰 망신 다 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했습니까? 중수청 같은 거 생겼잖아요. 예. 그 중수청 법안 보고 경찰에서도 굉장히 불쾌하다, 기분 나쁘다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뺏기네 약간 뭐 그런 뉘앙스로. 그러니까 지금 서울청에서 뭔가를 좀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이제부터라도. 그 다음에 김병기 의원은 사실은 이제 끈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에 뭐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그랬지만 뭐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요리해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설상가상이다. 내가 왜 이랬을까? 뭐 이런 생각들 지금 후회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이 금고를 압수수색하게 된 상황에서 발견한다면 금고를 거기서 열어서 안에 있는 걸 가져오나 아니면 금고째 들고 나오나요? 글쎄 압수수색 영장에 그게 네.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 예. 범위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통째로 들고 가겠죠. 뭐 개인 금고니까 아주 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젊은 그 정도는 사람이. 뭐 한 몇십 킬로 정도 되면은 네. 들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래서 비밀번호 딱 풀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쭉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거와는 또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 금고를 비우지 않고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김병기 일기장? 의원 네. 정도 되면 예. 사실은 집에다 개인 금고 두는 대신에 예. 은행 같은 데다가 그거 하지 않나? 그 정도 되는 분들은. 근데 근데 또 은행이 오히려 더 털리기 쉽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은행이 예. 비밀 금고도요. 예. 왜냐면 아니 은행도 네. 압수영장 들고 가면 압수 오히려 되니까 네. 뭐 이를테면 급박하게 뭔가 이렇게 옮기거나 숨기거나 할 때는 오히려 개인 소장하는 게 좋다. 또 이 양반이 1980년 안기부 입부했던 그렇죠. 좀 올드 스타일 그러나 그런 보안 의식에 있어서는 야 그래도 우리 집 금고가 제일 믿을만해. 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저는 그 압수수색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김병기 의원 블랙 하시잖아요. 책장을 한번 밀어보라고. 지하로 갈 수 있어. 근데 거기 전셋집이야.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뭔가 이제 블랙 안기부 신비로 와. 네. 이렇게 바닥도 한번 만져보시고요. 뚜껑이 열릴 수도 있잖아. 죄송합니다. 드라마 네.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정치자금법이 영장에 적시됐다고 합니다. 근데 정치자금법은 그렇게 막 악질, 이것도 굉장히 나쁜 죄지만 이거보다 더 심한 건 공천원금 수수 같은 이 뇌물이잖아요. 맞죠? 네네. 근데 이게 뇌물 쪽 공천헌금 수수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 같다. 이게 막 발톱을 세우는 것 같다 이렇게 보던데 맞나요? 그런데 일단은 네. 정치자금법이 더 쉬운 범죄니까 밝히기는 정치자금법이 더 쉽고요. 뭐 대가성 네네. 이런 거 막 네. 안 해도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구의원들 돈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시점이 그게 뭐 2020년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그 끝난 다음이고 네. 그다음에 그 구의원들은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번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 강선우 케이스하고는 달라요. 예. 강선우 케이스는 빼박 뇌물죄거든요. 1억 네. 꽂히고 결국은 단수공천 해줬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직후에. 근데 네. 여기 동작구는 조금 그 다르지 않나 일단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정치자금법부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한편 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 의원을 소환해서 본격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김병기 의원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는 전 보좌관 그렇습니다. 경찰에 예. 출석을 했다고 했는데 내가 제기한 의혹들 다 맞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그 모습 잠깐 보실게요. 예. 네. 정말 이게 이렇게 보니까 좀 블러를 모자이크를 덜 처리한 언론사도 있는데 이렇게 머플러로 감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블러를 너무 세게 처리했다 진짜.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얼추
얼추 약간 눈코입의 형성이 보이는데 스타워즈 같아요. 약간 오징어 게임에서 이렇게 네. 뭐 관리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분이 네. 지금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김병기 의원의 오늘날 이렇게 김병기 그 정말 이 드라마틱한 추락을 불러온 어떻게 보면 이제 효시 네네. 시동을 건 그 네네. 당사자인데 이 양반이 범죄 혐의 지금 받고 있는 범죄 사실이 대부분이 네. 사실이다. 네, 충분히 입증되도록 잘 설명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죠. 혐의 대부분이 사실이다. 지난해 경찰의 문을 두드렸을 때와는 좀 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 싶습니다. 정말 무서운 김경 짚어가기 전에 저 슈퍼챗이 또 들어와서 LHS 혜진님께서 론스타로 국민혈세 7조 지킨 한동훈 반드시 한동훈의 시간은 올 것입니다. 응원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희 느끼는 건데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둘러싼 그 찬성의 팬덤도 굉장히 세고 네. 또 한동훈 대표가 어찌됐든 그동안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 한동훈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 그 에너지도 되게 세요. 제가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요즘에. 왜냐하면 여기서 싸우시면서 또 정이 드시기도 하고 어쨌든 나라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논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소리가 또 닭발 얘기하고 김경 얘기하고 그러면 다 같이 또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예요. 네. 자, 이때 여러분 잠깐 또 좋아요 누르세요. 좋아요 누르시면 돼요. 1400대 1400. 감사합니다. 자, 근데 제가 그 남진인가? 까와 빠가 공존해야 돼. 스타라고 했다면서요. 나훈아인가? 까빠. 까빠가 있어야 된대요. 네. 아니면 그냥 잊혀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정치인은 자기 본인 부음 기사 말고는 뭐가 됐든 막 자기를 비판한 게 됐든 뭐가 됐든 신문에 나올수록 좋아한다. 다만 본인이 죽었다는 기사가 나오는 건 본인이 끝났다는 얘기니까 그럴 정도로 네. 비판을 당하든 뭐 때로는 뭐 좋은 찬사를 받든 잊혀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게 정치인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화학 작용들이 어떻게 나중에 당을 위해서 더 발전적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길 가다 만나면 안 될 주변에서 알고 지낸다면 손절해야 될 1위 김경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손절 안 할 것 같은데. 돈이 많지. 제가 잘못만 안 하면. 네, 그러네. 네, 김경 씨 의원이 지금 물론 저는 도망갔다가 미국 갔다 오고 이런 거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지금 저 정말로 1억 원 줄 때 강선호 의원도 현장에 있었다 이 얘기를 했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 설명이 필요해요. 저는 왜 주변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냐면 그래도 강선호 의원이 앞날이 창창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저 같으면 새벽 배송 하듯이 문 앞에 던지고 왔어요. 뭐 그냥 그러고 치울 것 같거든요. 아니구나. 마지막 중법 정신을 지키는구나. 저는 김경 네. 밥 잘 사주는 누나일 것 같은데. 친해지고 싶은데. 그렇죠. 네. 자, 일단 네,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는 강선호 그때 있었어. 이렇게 말한 게 딱 걱정이 그러니까 약간 이거 강선호 의원 진짜 보면 까무러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녹취가 떠올랐어요. 이 녹취 듣고 우리 정법전님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일 커집니다.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저도 살려주세요. 증거 없이도 이렇게 됐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정말 정말 소리반 공기반 그런 그 화법 그런 발성법으로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굉장히 애절하고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나오는 그런 소리였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같이 받았구나. 이 단독 기사 보고 이게 맞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만큼 공포에 질린 얘기를 목소리가 나온 게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예상을 했어요. 어느 정도. 왜 예상을 했냐면 김경 씨가 자술서 보냈어요. 예. 자술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카페에서 사무국장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네. 사무국장한테 뭘 줬냐면 그 쇼핑백을 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돌려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그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예.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무국장이 경찰에 불려가가지고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무국장 말에 힌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힌트가 있냐면은 사무국장이 맞다 내가 김경을 만났다. 그런데 나는 돈을 받지 않고 뭘 받았느냐 쇼핑백을 받았다. 그런데 쇼핑백 내용물을 나는 확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 남국장이라고 한 사람이 지역 사무국장이 사무국장. 남씨인가 봐요. 남씨까지는 밝혀졌어요. 그래서 남국장이 네. 쇼핑백을 차에 실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처음에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한번 쭉 읽었는데 다시 보니까 차에다 실어줬어?
그럼 무슨 이야기인가? 예컨대 어느 차에다가 실어줬다는 이야기입니까? 김경 차에다가 실어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받았는데 다시 돌려줬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예. 네. 그러면 내 차에다가 실어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차에 실었으면 실었지 실어줬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누군가 저때 김경과 남국장 말고 누군가 한 명이 더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차에다가 남국장이 의도적으로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얼떨결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어줬다라고 한 표현을 딱 쓰길래 그럼 한 명 더 있다. 그럼 그게 누구겠는가? 제일 유력한 거는 강선우고 네. 그렇죠. 만약에 강선우가 아니라고 하면 뭐 강선우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강선우가 제일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최소한 그렇게 3명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네. 제가 장국장한테 1억을 줘야 된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 장국장한테 직접 주지 제가 김미선 앵커한테 장국장님한테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보조 봉투면 이렇게 전달할 수 있죠. 근데 1억이란 어마어마한 돈이면 사실 직접 그 당사자 내진 당사자의 최측근이 아닌데 이거 좀 갖다 주세요. 하기 어려워요. 저희 그러니까. 뉴스타라면서 사실 그 얘기를 짚어드렸었는데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누구일까? 그 제3자가 누구일까? 강선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예. 그런데 결국은 김경이 밝힌 거예요. 왜 밝혔겠습니까? 김병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끈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거 자기 사실을 다 밝히면 어쨌든 그 정치자금을 준 사람이거나 내지는 뇌물이면 뇌물에 증뢰를 한 사람이라고 해도 참작이 될 소지가 있는 거죠. 사실대로 다 이제 밝히고 나면.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